양아치 회사 걸러내기, 이런 회사는 절대 피해라. 지금 당장 생각이 난 것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한번 다시 사회 초년생이 회사를 구할 때 이런 회사들은 피해라. 따로 테마를 한번 정해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생각난 것만 먼저 빨리. 일단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월급은 13분의 1이다. 혹은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초봉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12분의 1과 13분의 1을, 이게 무슨 얘기냐? 1년에 12번으로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그 퇴직금 정도로 그 매달 10% 정도는 원래 회사에서 적립을 해서 1년 이상 만근이 되면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줘야 돼요. 치 연봉을 많이 주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뭐 원래는 3천만 원이면 퇴직금이 한 3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겠죠. 그런데 연봉을 3,300이라고 하고 이거를 13분의 1로 나눠서 13분의 1, 그러니까 12번을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 1을 그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주겠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퇴직금이 굉장히 많은 거, 퇴직금은 원래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13분의 1로 하면 당장 그 연봉으로 적혀 있는 그 숫자가 커 보이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를 의도를 하는 건데, 또 퇴직금 포함이 또 문제죠. 퇴직금은 원래 별도로 그 법적으로 적립을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다가 플러스 그 퇴직금을 같이 주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210만 원 받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10만 원을 더 받으니까 퇴직금은 그냥 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 오너나 아니면 그 회사의 그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개 양아치고, 이 어떻게 해서든 그 법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멍청한 사람을 이렇게 잘 구슬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안 보려고 법을 피해가는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썩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인간들 밑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뭐 당장 내 월급에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양아치 같은 생각을 하는 회사들은, 네, 아무튼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뒤에 4대 보험 신고가 됐는지 열흘 정도 후에 등록이 됐는지를 체크하세요. 왜냐면 그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그 4대 보험이 이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알아서 내주는 거겠거니 하고 그냥 몇 달을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대로 납부가 안 돼 있으면 노후에 연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적게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건강보험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 아니면 그 회사에 가면 원래 그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게 돼 있는데, 부모님이 아마 그 지역의료보험으로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그 지역의료보험으로 비싸게 원래 회사가 절반 이상을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 그 돈을 본인이 내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제일 악질이 뭐냐면,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사실상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과태료나 이제 미납 독촉이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이제 빵 터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4대 보험은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냐라고, 뭐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딱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그걸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신고가 안 됐다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인턴이라서 뭐 안 해주는 거다, 아니면은 뭐 수습 기간에는 원래 안 해주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개소리예요. 아무리 그 수습이든 인턴이든 아르바이트든 뭐 시간제 근로자든 간에 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회사는 그냥 못 해준다, 아니면은 뭐 너 그냥 뭐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 월급에서 이거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차라리 그냥 5만 원이나 10만 원 더 받고 그 4대 보험 납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고 하면 그거를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 그 서류로 받아서 신고를 하세요. 그런 회사,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굴러가는 거를 망가뜨리는 암적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안 나가는 방법을 찾는 그런 그 기생충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사회의 그런 선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연금으로 이제 노후에 당장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젊은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뺏어가고 정작 내 연금이 없다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가족 같은 회사,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족 같은 회사라고 자기 회사를 표현하는 회사는 그냥 피하세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악명이 높은 파견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해버리면 또 소송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당신이 뭔데 하거나 아니면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냥 조금만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오늘도 저한테 거의 10년 가까이 이 바닥에서 일을 한 저한테도 그 회사에서 오늘 가장 악명 높은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처음 받았거든요. 오늘 그 회사 이름은 딱 뒤에 듣는 순간 핸드폰이 오염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직 사이트에서 평판을 반드시 한번 살펴보세요. 없는 얘기가 올라올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설사 그 좀 과장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그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한두 개가 있는 거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글이 그런 어떤 악평이 달리는 회사는 좀 한 번쯤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그 작성을 하는 거를 피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그냥 대충 그냥 뭐 구두로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피하는 회사가 있고요. 굴려 먹을 수 있는 만큼 굴려 먹고 나중에 그 딴소리 해가지고 뭐 한 달 일했든 한 달 반을 일했든 나중에 근로계약서 따랑따랑 들고 와가지고는 야 이걸로 계약하자라고 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너 나가 임마. 그럴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조금 돈을 받고 그냥 쫓겨나거나 아니면 항변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그 근로를 시작하고 나서 뭐 첫날은 정신이 없다 치더라도 2, 3일 안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래야 돼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는 경우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 인터뷰 보자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기 어떤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딱 글을 올려놓고서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받았을 때 오늘 뭐 11시에 뭐 면접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일 뭐 어디로 가서 면접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일 자체가 어떤 사고가 빵 터졌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야 여기서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그 인력이 바뀌고 있거나 뭔가 악재가 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죠. 일하는 곳이 굉장히 좋고 그 환경이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실제 종업원 수 뻥튀기 하는 회사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지 사장만 딱 앉혀놓고 그냥 정수기 하나 갖다 놓고 그런 회사들 자기네 회사가 뭐 30명이다 50명이다 100명이다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의 그 구성원들의 그 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뻥튀기 시켜놓는 회사는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야근이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100% 가지 마시고요. 야근이 많지 않다라고 적혀 있는 것도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야근이 있긴 한데 뭐 일주일에 한 7일만 야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연봉 혹은 월급에다가 그 정책지원금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에서 그 청년들한테 주는 그 정책적으로 그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6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이거든요. 아니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정책 자금이 있다. 청년 한 명을 고용을 하면 6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원래 월급이 뭐 150만 원이면 그 월급을 더해서 50만 원을 더해서 200만 원으로 월급을 올려줘라. 라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그런 돈들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청년들 중소기업에서는 그 청년들을 채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청년들은 자기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청년 지원금을 청년들 정책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잡코리아나 이런 구직 사이트에서 그런 그 무슨 청년 무슨 정책 자금 지원 대상자 우대 아니면 뭐 그런 대상자를 상대로 우리는 구인을 합니다라고 적어 놓는 회사는 그냥 욕해도 되나? 그냥 쌍시옷을 그냥 날리고 개쓰레기 개사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원래 여러분들한테 150만 원의 월급을 줘야 되면 자기들은 100만 원만 주고 거기다가 50만 원 정책 자금을 얹어 가지고 150만 원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거기다가 나라에서 청년을 고용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매달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줄게라고 해서 그 돈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돈을 얹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돈을 빼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거기다가 얹어서 그걸 또이또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여러분이 취직을 하게 되면 아이 뭐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뭐 어쨌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자 어떤 일을 시켰는데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에서 최소한 이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 그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만 6개월이 지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요. 나가게끔 만들어요.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잘못을 했는데도 크게 혼을 내 가지고 그 회사를 때려치게 만들거나 강하게 어떤 그 페널티를 매겨 가지고 "너 걸리기만 해 봐라." 해 가지고 딱 걸리면 그냥 내보내고 또 딴 회사로 가라." 이렇게 해서 또다시 그 청년구직 지원금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 놓고 또 90만 원이나 100만 원만 들여 가지고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그 회사의 그 구성원인데 회사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각자의 판단으로 여겨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연차 휴가를 원래 연차가 부여되는 그 숫자에서 명절 빼고 뭐 어쩌고 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숫자를 그냥 확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피하시고 원래 연차가 15일인데 뭐 설 명절 달 명절에 뭐 3일 빼고 뭐 추석에 3일 빼고 뭐 빨간 날 그 공휴일 뭐 개천절 뭐 광복절 이런 거 빼고 해서 마음대로 쉴 수 있는 날이 3일 5일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들 있는데 그런 아예 처음에 들어갈 때 물어보고 여기는 그런 회사다라고 하면 아예 가지를 마세요. 그런 회사는 망해야지. 인간의 그런 기본권 이런 거를 투자적인 장난을 쳐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회사는 아예 가지 마세요. 회사가 망해야지. 사람도 아무리 일이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자기 일이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거나 뭐 살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 기분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큰일이 생겨가지고 당장 어디 이렇게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어떻게 아프셔가지고 병원은 가야 되겠는데 회사에서는 뭐 연차니 뭐 병가니 뭐 해가지고 숫자 계산해가지고 당신 뭐 휴가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다 써서 되겠냐 또 내년도 휴가까지 땡겨서 쓸 거냐 어쩌냐 막 그래 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자랑으로 홍보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개발자는 다 알 테니까 야 이건 뭐 6개월이나 1년만 그 코딩해서 손을 떼도 진짜 망가지는데 5년 10년 전에 쓰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 개발 툴이나 아니면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쓴다 그러면 당장은 그 월급이 들어오는 회사에 다닐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뭐 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요. 그냥 그 회사 아니면 일 못하게 되고 그냥 그 회사의 노예가 돼 버려요.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없게 되면 자기 체면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 아니면 뭐 딴 데 가지 뭐 이렇게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 그 캐파가 있으면 이 회사가 어떤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양아치 짓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야 이거 뭐 내 청춘을 갈아 넣어서 당장 돈도 좋지만 내 삶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더 좋은 회사나 아니면 그런 상식이 통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는데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매달려 있으면 2년, 3년, 5년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는 10년 전에 기술을 쓰고 있는 그런 올드한 사람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